저빙글이 지금 2달째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6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번 지금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살필 내용도 많기도 하고 많이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종교역 당시의 배경들 또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 과정들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주제들도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쉬어서 한번 빨리 복습을 해보면 저빙글리를 살피고 있는데 저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부임을 하고 개혁적인 설교, 또 성경 번역 이런 걸 시도하는 가운데 역사병이 걸려서 큰 고생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소세지 사건이라고 해서 사순절 육식을 금하는 가톨릭의 일방적인 그 법령을 이제 깨뜨림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일이 불거져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내용과 가톨릭의 전통과 뭐가 맞는지 크게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루터를 작년에 보았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스위스 지역하고 독일 지역 이 두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종교개혁 과정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신학적인 문제가 논쟁이 되면서 토론하면서 뭐가 맞느냐 결정해 나가는데 토론은 계속 양쪽 다 이어지는데 루터는 보면은 저빙글리는 보면 이 저빙글리가 사역했던 그 시의회 쥐리시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제 시민들을 위주로 시민들 대표로 해서 의장 대의회가 신앙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신성로마 제국의 이 황제 또 교황권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죠, 그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제가 이 두 사람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음악가 중에 유명한 바흐하고 핸델 혹시 아시죠, 그죠? 바흐는 음악의 뭡니까?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만큼 유명한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보십시오. 출생 연도가 똑같죠? 1685년, 그죠? 이 루터하고 저빙글리도 거의 2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83년, 84년생인데 다 이 독일 사람들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신앙의 영향은 바흐 이후에 루터 이후에 바흐가 이제 루터파 신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두 분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바흐는 거의 그 말년의 후반기에 라이프치 거기서 평생을 보내거든요. 어디 이동하지 않습니다. 독일 고 태어난 지방 거기서 맴돌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이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다니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당대 양대 음악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빙글리도 보면은 그 자기 목회 그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결국에는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은 이 스위스 지역의 특수한 고립된 지역이라는 그런 지형적인 그 영향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또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종교개혁이 한 지역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스위스 지역이 그런 배경하에 칼빈도 여기서 개혁을 했었고 저빙글리도 여기서 개혁을 했었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많은 고립된 지역 깊은 호수가 있고 산골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칸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중세에 지나오면서 우리가 좀 서로 연대해서 같이 이 지역을 우리 의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자. 저 신성로마 제국에서 강요하는 거 우리가 대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차츰차츰 연대를 해가지고 종교개혁 당시까지 한 13개가 이렇게 연대를 합니다. 중세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한 13개 지역이 연대가 돼서 이제 스위스 연맹이 생겨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머지도 다 연맹해서 이 큰 지역으로 스위스 지역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루터 오늘 제가 편집한 영화를 보실 텐데 오늘 이제 대사를 보면은 이런 지역들이 막 나옵니다. 한 2분 정도 오늘 편집을 했는데 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냐 하면 이 다 이제 중세시 지나면서 구교 이제 가톨릭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빙글리가 이런 지역에 들어가고 또 바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이쿨란 파디오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구교 세력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 자체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혁자들은 더 자기들 또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또 주변에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또 힘을 이제 모으기도 하고 이제 개혁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구교 세력에서는 또 신교 세력을 또 저지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이제 수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저빙글리가 이런 서로 지역 간의 이제 전쟁,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이런 지역이 상황이 칸톤이라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 종교개혁 당시에 서로 어떤 신앙을 지금 가실까 연대하고 또 견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한번 보실 텐데 세 파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톨릭 세력에서 자기들 세력을 규합하고 저빙글리 세력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빙글리가 또 시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세력을 키우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뒤에 잠시는 결국에는 저빙글리가 어떤 이제 고안을 하냐 하면 우리 스위스 내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 누구와 협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스위스 북쪽에 독일에 지금 누구 활동하고 있습니까? 루터랑 손을 잡자. 이제 루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배경이다 생각하시고 한 2분 정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Wir müssen etwas unternehmen, bevor sich dieses Krebsgeschwür in der ganzen Eidgenossenschaft ausbreitet. Wer ist alles auf unserer Seite? Luzern, Zug, Uri, Schwyz, Unterwalden. Mit den 3 Bünden sind wir am Reden. St. Gallen und Solothurn könnten auch noch auf unsere Seite kippen. Wärt ihr zu haben für Verhandlungen mit Habsburg? Ein militärisches Bündnis. Mit Habsburg? Wäre es nicht klüger, Zürich aus der Tagsatzung der Eidgenossen auszuschließen? Das reicht nicht. Oh doch, das macht dem Rat sicher Eindruck genug. Das eine schließt das andere nicht aus. Sie wollen uns aus der Tagsatzung rauswerfen. Ich weiß. Das weißt du. Bern, Basel, Mühlhausen, Straßburg, St. Gallen, Schaffhausen. Wir brauchen Verbündete. Und ich muss mich endlich mit Luther treffen. Wenn wir ihn haben, haben wir alle großen Reichsstädte mit ihren Heeren. Und du glaubst, die können wir alle für die Reformation gewinnen? Gelehrter Martin Luther. Seit Jahren schreiben und zanken wir über die rechte Meinung vom Abendmahl Christi. Wie ist's doch ein böses Übel, dass wir zwei uns nicht einigen können, wo wir doch beide von Feinden umgeben sind. Ich würde gern nach Marburg kommen, um mit dir dieses Missverständnis zu klären. 예, 설명 듣고 보시니까 좀 낯선 지역 나와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치열하게 개혁 진영이 이제 또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또 반대 저지 세력이 또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서로 교황 세력은 아까 보니까 이 지역 얘기 나오다가 저 추기경 같은 사람이 합스부르크라고 얘기했죠, 그죠? 합스부르크는 칸톤이 아닙니다, 그죠? 합스부르크가 뭡니까? 바로 이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 합스부르크 그 가문, 가문의 지금 그 출신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력이 엄청 독일 지역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는데 이 지역을 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또 이 스페인까지 다 지금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큰 그런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국교 세력들이 하는 말이 이쪽 합스부르크 이 가문을 이 세력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더 힘이 세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쯔빙글리는 도저히 이 안에서도 부족하고 위쪽에 활동하는 루터랑 손을 잡아서 이제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시듯이 루터랑 지금 쯔빙글리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동시대 지금 개혁 작업을 아래 위에서 하고 있으면서 서로 얘기만 듣고 이제 인쇄된 글들은 돌아다니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이게 지금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고 신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서로 우리 같이 좀 가톨릭을 대항하는 데에도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규합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일생일 때 처음 만나는 이제 그 장면 이제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델하고 저기 바흐는 동시대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쯔빙글 루터는 한 번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저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예, 그럼 보시면은 다 내용이 안 들어갔지만은 1920년대, 1520년대 한참 이제 1517년 루터가 95개조 붙이고, 그죠? 또 쯔빙글리도 1519년에 처음 쥐리 그로스민스터 교회 설교를 하고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1520년대가 10년 동안 양쪽에서 쫙 개혁작업이 일어납니다. 서로 계속 못 만나다가 보십시오. 1529년 보이십니까? 예, 요때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쯔빙글리는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요 1520년대 요 시기가 뭐 가장 많은 그런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이라이트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쯔빙글 얘기했는데 루터 입장에서도 그죠? 또 손잡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를 주선한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신앙의 동도간 한 사람이 루터와 쯔빙글 서로 만나야 우리 신교 세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제 편지도 보내고 한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작년에 루터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이 독일의 그 보름스, 루터가 저기 신성로 황제 앞에서 자기 신앙을 견제하고 자기 논문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 선언한 유명한 보름스 그 회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념으로 해서 루터 광장이 있는데 이 루터가 중앙에 있고 주변으로 그 당시 활동했던 루터에게 영향을 준 그런 개혁 인물들에 대해서 동상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년에 강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루터입니다. 루터인데 이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를 이제 주선해서 마르부르크 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보입니까? 헤센의 필립 1세.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헤센의 필립 1세. 이 사람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같이 좀 일단 만나서 서로 논쟁만 하지 말고 만나가지고 여기서 합의를 좀 이루면 또 힘도 합칠 수 있겠다. 주선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 인물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인물들은 신학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영주입니다. 영주. 작센의 영주. 또 여기 여러분 영화 그때 보실 때 그 루터를 지원했던 작센의 영주입니다. 또 여기 또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두 사람 부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루터 비텐베르크 있던 그 지역 작센 지방에 이제 선제후라고 하는 직위 들어보셨죠? 그 직위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루터 지금 그 1520년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일찍 죽었고 중간에 죽었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조그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헤센의 필립이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마르부르크에 이제 자기가 통치하던 필립 1세라고 하는 뭐 공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작이라고 하는데 이 헤센 지역, 요 지역 헤센 지역입니다. 여기 마르부르크에 자기 지역에 위에 비텐베르크에 있던 루터와 저 찌르에 있던 쩌빙거리를 초청을 해서 이제 만나게 주선을 한 거죠. 여기는 선제후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넓은 통치를 하는 지역이고 조금은 작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선제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신성로마 제국 여전히 이 사람이 그죠 계속 통치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루터 장례 얘기했을 때 루터가 그 사건 보름서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배교자가 취급이 된 거죠. 완전히 잘린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이 칙령이 있고 나서 21년이죠. 그 후에 여기 카를 로세가 워낙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자리를 여기는 물려주고 이 사람은 저 스페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통치를 이제 한 상황인데 그때 이 칙령을 이제 뒤바꾸는 다시 말하면 슈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루터파를 인정을 좀 해주자. 왜냐하면 루터파가 신교 세력이 이제 융성하니까 이 사람들 인정해주면 또 우리 세도 얻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냥 계속 저지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신교를 루터파 세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29년도에 다시 로마 이 가톨릭 세력이 커가지고 이런 과정이 커가지고 다시 뒤집는 다시 루터파를 또 신앙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오예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센 필립하고 작센 선제후 요한하고 또 다른 제후들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루터파 신앙 금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고 항의 서한을 제출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이 이 2차 제국 회의 때 있었던 일이고 우리 개신교를 칭하는 저항 정신, 예, 그게 그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루터파가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 위축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 독일 이 지역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세를 확장해야 되겠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저 밑에 있는 스위스에 존경하고 있는 저뱅글을 한번 만나보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스위스에서도 지금 예, 그 신교 국교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도 루터파가 확대되다가 또 루터 신앙이 금지가 되고 또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 서로 안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하고 헤센의 필립 1세가 주선을 해가지고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제 역사적인 루터와 저빙글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마르부르크 회담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을 아시겠죠? 예. 자, 1929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쉽게도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뭐가 합의가 안 됐습니까? 성찬에 대한 걔네가 합의가 안 돼서 아쉽게도 결렬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에 더 세밀하게 볼 텐데 이것 이제 신학적 합의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인 이제 그 동맹도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이제 아쉽게 보통 알려진 것은 실패한 회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루터파 이 지역도 위축이 되고 그러다가
교황 세력이 계속 이제 커져가니까 이 프랑스 쪽도 이제 완전히 한패가 돼가지고 루터파를 이제 견제를 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이 지역에 자체적으로 루터파가 슈마칼덴 지역에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항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슈마칼덴 전쟁으로 이제 이어져가지고 또 많은 박해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저 산상수훈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자 또 무엇의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박해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보시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간식 드시고 그 회담이 실패한 회담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10분 간식 드시고 오늘 간식은 아니고 2주 전에 나왔던 간식인데 오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음료수 드시고 10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루터하고 쯔빙글리 만나는데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까? 역사적인 만남인데, 예, 그 유명한 루터라는 인물하고 또 쯔빙글리 나름대로 또 우리 개신교 전통의 또 위대하신 인물인데 이분들이 이제 만납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29년도 마르부르크라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루터 쯔빙글리 이때 만나고 이제 뭐 그 뒤에 전투에 참여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지막 한번 루터와 만나서 일치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뒤에 또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부르크 회담. 쯔빙글리 문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재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쯔빙글리 문에 가면 쯔빙글리 일생 또 쥐리 지역 관련된 중요한 그 지점들 부조로 만들어 가지고 청동 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6번째 있는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마르부르크 회담,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는 그 회담 장면을 이제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 몇 사람이 나옵니까? 5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왼쪽에 루터, 예. 쯔빙글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스위스 지역 세력들 또 독일 지역 세력들 같이 이제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루터 옆에 있던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루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멜랑히톤, 그리고 쯔빙글리 뒤에는 꼬이쿨람 파디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자주 보시죠, 그죠? 교회 사무실 가면 걸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액자를 하나 걸어놨는데 여기 인물이 다 나옵니다. 필립 1세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니까 회의를 주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가 루터, 쯔빙글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루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멜랑히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G, 예, 이분이 오이쿨람 파디우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한 명이 또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마틴 부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 저 독일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있는데 이분도 이제 칼빈이 가서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분들이 이제 만납니다. 헤센 지역의 마르부르크에서 만납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29년도에 만나는데, 당시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루터가 40대, 쯔빙글리도 역시 40대고 47세고, 재밌는 게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헤센의 필립 1504년이니까 지금 1529년에 모이죠, 그죠? 25살이더라고요. 야, 예. 25살에 그 지역에 그 공작이 돼가지고, 이 신학적인 이 신교 신앙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주선해가지고, 이 모임을, 해가지고 좀 신교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저는 25살에, 야, 저는 그 나이 때 출제 가서 군대 복무하고 있었는데, 야, 대단합니다. 예, 그런 인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루터 쯔빙글리 같이 좀 만나서 좀 일치점 이루려고 하는데, 워낙 둘이가 이제 그동안에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서로 견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우회적으로 또 공격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안 만나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만나면은 이 결렬이 되기 쉽겠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첫날에 바로 만나지 말고, 첫날에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그 다음날 좀 이제 기분 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붙여도, 이분은 항상 보면 이분은 좀 중도적인 화합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켜보는 그런 좀 통합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루터 쯔빙글리랑 서로 첫날에 만나지 않게 하고, 양진역인데 루터는 여기랑 만나고 쯔빙글리는 멜랑히톤을 만나고, 이렇게 양자 회담이라 그러는데 헷갈리게 하루 만나서
크게 논쟁 안 되는 부분들 한번 좀 얘기해서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좀 미뤄서 그 다음 날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글로 남기고 노트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가지고 당시 그 회담 내용을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논문들을 제가 좀 확인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쩌빙글리가 루터랑 만나지 않고 첫날에 10월 1일 날에 루터 제자 멜랑이톤하고 만납니다. 예, 그런데 서로 이제 만나서 이런 결정사항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뭐 읽어보실 필요 없고 설명드리면은 멜랑이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저기 루터 쪽이 스위스가 계획잡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단시했습니다. 이단시. 예, 오해를 많이 한 겁니다. 루터는 뭘 강조합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죠. 그죠? 쩌빙글리는 그때 에라스무스 얘기도 했고 인문주의 얘기도 했고 그죠?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이런 신앙 이런 거보다 이제 인문주의 쪽 영향이 많기 때문에 뭐 사회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쪽만 강조하지 이 구원받는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약하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가? 예, 개혁파 루터 쪽에서 볼 때 개혁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멜랑이톤이 쩌빙글을 만나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지요. 똑같이 저기 쩌빙글리도 원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것 알고 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데 이제 끝으로 사회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헌신하는 게 보였을 뿐인데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서로 이제 동일한 신앙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혐의를 벗었다. 그러니까 첫날에 아주 서로 상극이었고 오해가 많았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드디어 쩌빙글리하고 루터가 만나게 되죠. 뭐가 핵심적인 논쟁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성찬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성찬에 대한 부분. 논쟁을 했는데 역시 이 성찬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을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 나뉜 부분을 또 토론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성찬이 영적으로 먹는 것 여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육적으로 먹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 바뀌어서 화체가 돼가지고 그걸 먹는 거다. 이 화체설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먹는다 하는 그 차원에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루터는 뭐 공제설, 그죠? 또 쩌빙글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 상징설, 기념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임재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루터는 좀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상 옆에 아래 위에 임한다. 약간 좀 그런 참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설명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쩌빙글리는 좀 단순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조금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축소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입장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 입장이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칼빈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견해를 다 극복하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경지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일 날 모여가지고 2일, 3일, 2일 동안 논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좀 했으면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마르부르크에 흑사병이 또 돌았답니다. 코로나처럼.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해가지고 종료를 빨리 해야 돼서 헤어져야 되는데 이 헤센의 필립이 그래도 모였는데 우리가 같이 이런 합의점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자 해가지고 마르부르크 조항이라는 게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려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총 15개 조항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보십시오. 15번이 성찬이거든요. 그죠? 이 내용들 다 기술하는데
다 동의가 다 된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동의가 되고 또 잘못된 가톨릭 신앙에서 다 비판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15번에서 승찬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 15번 승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앞에 있는 이 구절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가톨릭의 화채슬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또 승찬은 성당에서는 준조교에서는 일종 성찬만 시행했는데 떡만 줬잖아요. 포도주는 사제가 먹고. 그게 아니고 다 주는 게 맞다. 이종 성찬까지 다 동의를 하고 했는데 여전히 여기서 일치하지 못한 게 있다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가 어떻게 임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표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색깔 시작. 그럼에도 각 파는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다른 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두 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바른 이해를 확인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예. 다른 점을 기록을 하면서도 서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죠? 예, 하나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15개 조항에서 마지막 15번째 조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르부클 조항을 루터하고 쩌빙글레 만났는데 실패한 회담이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치를 못 이룬 부분보다 일치한 부분이 훨씬 많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명을 합니다. 당시에 서명했던 그 사인입니다. 사인 루터. 자기 이름 라틴어로 이제 써서 했는데 이 멜랑이톤, 필립 멜랑이톤 사인이고 또 제가 일일이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이쿨람 파디오스 사인이고 이 쩌빙글리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쩌빙글리 사인에서 여러분 이 필체를 잘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쩌빙글리 이 영화의 앞에 시작할 때 이 사인에서 나온 겁니다. 뒤에 쩌빙글리 우스인데 라틴어니까 우스를 빼고 앞에 있는 철자만 따서 쩌빙글리 사인으로 영화의 앞에 그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마틴 부츠입니다. 마틴 부츠. 이 인물들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15개 조항을 이제 기록하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바르부클 회담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회담이었다. 그런 면이 있죠, 그죠? 예, 신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구교 세력에 방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참 실패한 회담이다. 이런 평가. 또 성찬 이에 결국에는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이 성찬 문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 또 부정적인 일치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갑자기 서로 일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좀 이 시기가 좀 문제가 있었다. 급하게 일치 운동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보면서 느낀 평가인데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가 또 많이 있고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은. 왜냐하면 서로 양진영이 종교개혁 진행하는데 서로 오해하고 막 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어떤 목적으로든지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불식시키는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도 불식시키고 서로가 이해하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해서 받는 구원, 그분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다 이런 걸 동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로는 실패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15개 조항 중에 14개 다 일치했죠, 그죠? 나머지 한 개도
0.5개도 일치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치를 이룬 신앙회입니다. 그죠? 14.5개가 90% 이상이 일치를 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렬이라기보다는 일치점을 많이 확인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이해에 불일치했지만은 여러분 이 성찬에 왜 성찬 이거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나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해 차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은 그만큼 이 예배에 있어서 성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로마 교회에서 하는 저 성체 성사라고 하는 그 미사는 화채설이고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인데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걸 이해한 쪽에서 한쪽에서는 루터적인 이해가 있었고 저변 이해가 있었는데 그게 서로 이제 아직까지 전체적인 합의라든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싸울 정도로 됐다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이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고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일치운동이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개혁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번 그런 서로 점검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더 나은 그런 또 성찬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칼빈이 등장해서 더 나은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르부르크 회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고 또 여기서 주는 또 교훈들이 많다. 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마르부르크까지 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개혁이 진행되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 신앙이 개성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도 바로 써야 되겠지만은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동일한 신앙을 추구하고 또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12.7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였는데 구호가 이제 저기 사회 문제 이슈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또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여기 보시듯이 뭘 먼저 하나로 서로 합의하려고 시도합니까? 이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게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다른 것들 먼저 이슈를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 신앙이 색깔이 다르고 다른데 정치적 목적으로 나아가는 건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같은 신앙, 같은 방향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동일한 신앙 하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지혜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잠시 하실 텐데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좋은 교회들,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교회 일꾼들이 또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신학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기독교 학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한 명, 두 명이라도 좋은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나오면은 그게 진짜 크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중요성,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